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5명 추가되면서 현재까지 국내 확진 환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우한을 다녀온 사람과 함께 식사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6번째 환자, 그리고 이 환자의 가족 2명이 덩달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2차 감염에 이어 3차 감염까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3차 감염이 확인된 환자는 2명입니다. 모두 6번째 환자인 55세 한국인 남성의 가족으로 1명은 아내, 다른 1명은 아들입니다. 앞서 3번째 환자인 54세 한국인 남성과 식사한 뒤 감염된 6번째 환자가 가족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보건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6번째 환자는 자가격리가 강제되지 않는 능동감시를 받으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6번째 환자와 접촉한 8명을 심층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족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3차 감염이 추정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세부적인 거는 시간적인 선후 관계나 이런 거를 좀 더 면밀히 봐야 됩니다. 현재 이들의 증상은 경미한 상태입니다. 추가 2차 감염 사례도 나왔습니다. 업무차 우한을 다녀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5번째 환자와 접촉한 지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5번째 환자는 귀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지만 이틀 뒤 오후부터 몸살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환자와 접촉한 가족 등 10명을 자가격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확진이 확인됐습니다.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 입국한 62세 한국인 여성과 28세 한국인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확진 환자가 하루에 5명이 나오면서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자가격리해 심층 조사하는 한편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와 추가 접촉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6번째 확진 환자는 처음에 일상 접촉자로 분류됐다가 밀접 접촉자로 바뀌었는데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들까지 3차 감염되면서 보건당국의 접촉자 관리에 중대한 실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송금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 A씨는 지난달 22일 지인 2명과 서울 강남의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나흘 뒤 이 가운데 1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판정됐습니다. 다음 날 보건당국은 확진자와 1시간 반 동안 함께 밥을 먹은 A씨를 일상 접촉자로 분류했습니다. A씨와 함께 식사할 당시엔 증상이 없었다는 확진자의 말 때문입니다. 환자분은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부터 이제 발병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전에 식사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일단 일상 접촉자로 환자를 분류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능동감시만 받고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역학조사를 이어가던 보건당국은 A씨와 식사를 함께한 확진자의 증상이 시작된 시점을 저녁 7시에서 낮 1시로 6시간 앞당겼습니다. 카드나 다른 동선에 대한 걸 추적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발병한 게 그날 당일 오후 1시 정도부터 증상이 발생을 한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접촉자의 숫자를 추가로 더 확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가 증상이 나타난 시간이 앞당겨지면서 A씨는 밀접 접촉자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능동감시 상태로 자유롭게 생활하던 A씨는 자가격리를 하라는 안내를 보건당국으로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중앙방역당국이 밀접 접촉자로 재분류했지만 일선 보건소에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겁니다. 밀접 접촉자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분류를 했는데 이 부분이 보건소로 정확하게 그 통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은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과 지역 보건소의 접촉자 관리가 허점을 드러내면서 A씨의 가족 2명에게는 3차 감염이 진행됐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의 일상적인 접촉 중에서 어떻게 식사를 한두 시간 하는 정도면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려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이제 우리 방역당국의 시사는 상당히 큽니다. 이번에 확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바탕으로 보다 엄격한 접촉자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다른 밀접 접촉자 검사가 음성일지라도 그걸 가지고 안심할 수 없는 게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사람이 또 확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증상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11명 가운데 사람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은 모두 4건. 2차, 3차 감염으로 인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선 보건당국의 철저한 접촉자 관리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국내 감염이 사람 간 전파, 즉 2차, 3차까지 확인되면서 확산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2주 내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서두르는 한편 문제가 제기된 확진 환자 접촉자 관리에 대한 개선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보건소를 찾은 시민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3차 감염자까지 나오면서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찾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외의 지역에서 입국했지만 불안한 마음에 보건소를 찾은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입국한 A씨도 발열과 기침 증상이 나타나자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확진자가 120여 명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발열과 기침, 이런 호흡기 증상이 있어도 후베이성 입국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도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바이러스 검사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증상 전파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증상이 없음에도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보건소를 찾은 시민도 있었습니다. 열이 나든지 인후통이 있든지 하면 다시 와가지고 간단히 검사하고 그런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후베이성 입국자를 중심으로 검사를 하고 있어 순번이 뒤로 밀리는 겁니다. 우한시에서 들어온 그런 분들이 가장 이제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보건당국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확대하는 한편 6시간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새 검사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6번째 확진 환자가 일상 접촉자로 관리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상 접촉자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도 접촉자 관리망을 좀 더 촘촘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만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3차 감염자까지 나오면서 긴장감이 커지는 가운데 검사와 격리 대상에 대한 더 정밀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가짜 뉴스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제는 공문서인 양 정교하게 꾸며진 괴문서까지 나돌았고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실제 공문서가 유출되기도 했는데요. 진짜와 가짜 문서들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불안과 혼란을 키웠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추가 확진자 발표 2시간여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문건입니다. 확진자가 3명 추가됐는데 성남에 사는 회사원이 우한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화성에 사는 부모도 2차 감염됐다는 내용부터 제목과 작성자까지 공문서 양식을 본떠 정교하게 작성돼 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는 다음 날, 마치 미리 유출된 것처럼 돼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삽시간에 퍼진 이 공문서,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공문서의 형식을 띠고 있고 부서도 적혀 있고 향후 보도 내용까지도 적시되어 있어서 저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기가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진짜 문건이 아니라며 해명하는 데 진땀을 뺐습니다. 반대로 진짜 공문서 유출도 잇따랐습니다. 추가 확진자 소식이 전해진 그제 저녁에 급속히 나돈 문서입니다. 5번째 확진자와 그의 접촉자 주소까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해당 문서는 어제 중대본이 확진자를 발표한 시각과 비슷한 시각에 건강관리과에서 작성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이곳 성북보건소에서 작성한 문서로 확인됐습니다. 중대본이 발표하지도 않은 정보가 새나간 겁니다. 확진자가 지인들과 어디서 어떤 영화를 봤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 영화관은 영업을 중지했습니다. 공문이 나왔으니까 진짜라고 믿긴 하겠는데 접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심려가 우려가 있습니다. 확진 접촉자 2명의 인적 사항이 적혀 있고 역시 접촉자에 대한 조치가 그대로 적혀 있는 문건. 각각 태안군과 서울시에서 유출됐습니다.
엄중히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한편 협조에 임해 주시는 분들의 그 개인 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호에 대해서도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문서의 진짜 문서 유출까지 경찰도 수사에 나섰지만 이미 시민들의 혼란은 커진 상태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어제 귀국한 중국 우한 교민들 중 18명이 의심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후송됐는데요. 이 가운데 14명이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영민 기자, 지금 교민들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의료진이 교민들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는 이들의 증상이 심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신관 건물엔 교민 14명이 입원해 있는데요. 이들은 각각 음압 측정기가 설치된 1인용 격리병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의료진 외에는 병원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가운데 발열이나 기침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증상자로 분류된 교민은 모두 18명인데요. 항공기 탑승 전에 건강상태 질문서에 복통이나 기침, 인후통이 있다고 직접 작성한 12명과 김포공항에 도착한 직후 고막 체온계로 37.5도씨를 넘긴 6명이 포함됐습니다. 네, 18명 중 나머지 4명은 국립의료원이 아니라 중앙대학교 병원으로 갔는데 이분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의료원에 온 유증상자들과 마찬가지로 증상이 심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대 병원으로 간 교민 4명은 현재 별도의 병동에 격리돼 있는데요. 지금은 입원 수속을 마치고 각각 1인실인 음압병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병원은 이들을 검사한 뒤 시료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새벽이나 오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우리 교민들을 태우고 돌아올 2차 전세기가 1시간 전쯤 중국 우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차로 이송을 담당했던 전세기가 방역을 마치고 다시 투입이 된 겁니다. 이 교민들의 1차 귀국길 사상 초유의 이송 작전이었습니다. 현지 출국 심사부터 전세기 탑승 뒤 이륙할 때까지의 영상을 교민들이 KBS에 보내주셨는데요. 긴박했던 귀국길의 모습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에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우한 지역 교민들이 공항 출국장으로 들어섭니다. 한국에서 날아온 전세기에 탑승하기 위해서입니다. 출국 심사 전 까다로운 검역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건강 상태를 묻는 문진표를 작성하기 위해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출국 심사를 돕는 항공사 직원들은 방호복과 마스크로 단단히 무장했습니다. 공항 한쪽에는 우한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준비한 생수와 과자가 놓였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간식들이 딱 준비돼 있어서 역시 한국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했죠. 탑승동에 들어서자 노란 조끼를 입은 정부 신속 대응팀이 교민들을 안내합니다. 드디어 보이는 전세기. 비행기 탑승 전 마지막 검역이 꼼꼼하게 진행됩니다. 문진표 내용을 확인하고 열을 잰 뒤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고 정부가 준비한 고강도 방역 마스크로 바꿔 착용합니다. 절차가 조금 달랐어요. 평소와는 건강진단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훨씬 복잡하게 많았었고 더 복잡하게 이제는 체온도 재고 마스크도 갈아 끼우고. 의료진은 한 사람 점검을 마칠 때마다 손을 소독합니다. 기내로 들어서자 하얀 방호복을 입고 두꺼운 마스크를 쓴 승무원들이 교민들을 맞이합니다. 당초 전세기 2대로 이송하려던 인원이 한 대에 탑승하면서 기내 좌석이 거의 다 찼습니다. 전세기 탑승을 위해 공항에 나온 교민은 369명이었지만 한 명이 중국 당국 검역에서 고열 판정을 받고 탑승이 불허되면서 모두 368명이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이제 중국 내 우한 폐렴 누적 확진자는 10,0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213명으로 늘었습니다. 영국에서도 확진자가 최초로 2명 발생했고 러시아에서도 확진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도 빠른 확산세 세계보건기구가 결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적인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로 확산된 뒤여서 늑장 대응 논란과 중국 눈치 보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아직 비상사태를 선포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던 세계보건기구.
결국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결정적 계기는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 속도였습니다. The main reason for this declaration is not because of what is happening in China, but because of what is happening in other countries.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보건체계가 취약한 나라들로 바이러스가 퍼진다면 어떤 피해를 볼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는 이미 중국 밖에서 18개국에서 100명 가까운 환자가 나오는 등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2차, 3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람 간 전염 사례가 확인된 나라들도 늘고 있습니다. It was now time to suggest to the DG of WHO that the novel coronavirus outbreak is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WHO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도 교역과 이동 제한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경제와 시민 생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늑장 대응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첫 발병 보고 이후 거의 한 달 만에 긴급위원회가 처음 소집됐지만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고 그 사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 정부의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에도 WHO는 오히려 중국의 대응을 칭찬해 국제기구에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는 중국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집중하기 위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 운영 중단에 이어 연이틀 남측과 관련된 조치를 취한 건데요. 북한은 동시에 중국과의 모든 교통편 운행도 사실상 모두 차단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성에 있는 공동 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한 남북.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바로 서울 평양 간 별도의 전화와 팩스선을 개통했습니다. 북한은 시험 통화 직후 금강산 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일정을 당분간 연기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방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강산 지구 철거 일정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 이행을 미룰 정도로 북한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 북한은 사실상 모든 국경을 폐쇄하는 등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콜린 크룩스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 SNS를 통해 북한 정부가 어제부터 중국을 잇는 모든 항공과 열차 노선 운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연일 북중 접경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리는 등 주민들에게도 경각심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인접하고 있는 중국의 련영성, 흑룡강성에서도 감염자가 계속 속출되고 있으며 남조선에서는 4명이었던 감염자가 6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평양에 지국이 있는 AP통신은 평양 시민들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있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네, 어느덧 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2월로 접어드는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큰 폭으로 낮아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고 찬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점차 기온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다음 주 수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미세먼지까지 말썽을 부릴 텐데요. 국외 오염물질까지 더해지면서 강원 영동과 일부 영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가끔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충남과 전북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철원 영하 7도, 대전 영하 2도, 대구 영하 1도 등으로 대부분 영하권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철원이 5도, 대전 8도, 부산 12도까지 올라서 역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전해상과 남해 동부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충청과 전북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